북한의 WMD에 대한 대한민국 군과 미군이 확실한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육군의 유일한 생물무기 대응부대인 제1지역의학연구소의 지휘관과 주임원사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방문한 것이 공개되었고 이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화학무기에 대한 대응을 넘어 생물무기까지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2022년 9월 1일, 한국 시간으로 9월 2일 미 육군 제1지역의학연구소 지휘관인 매튜 그리서 대령과 스테반 리딕 상사가 국군 방호사령부를 방문하여 사령관인 이대위 준장을 만나고 국군 의무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군과 보다 강력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운용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 육군 제1지역의무사령부 또는 제1지역의학연구소로 불리우는 이 부대는 국내에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미 동부지역인 메릴랜드주 하포드 카운티에 있는 에버딘 시험장, 즉 에버딘 프로빙 그라운드에 있는 엣지우드 케미칼 액티비티와 에버딘 케미칼 에이전트 디스포절 퍼실리티에 주둔을 합니다. 미 육군 자료를 보면 이 부대는 화학, 생물, 방사능, 핵, 고폭탄이라고 불리우는 CBRNE의 위협을 탐지, 확인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학적 정찰을 수행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부대입니다. 특히 적이 사용을 한 CBRNE 무기를 분석하고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샘플을 고정기지까지 운송할 수 없거나 즉각적으로 CBRNE의 무기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동식 의학실험실이라고 불리우는 특수 설비를 운용하는 미 육군의 유일한 부대입니다. 즉 화학이나 생물무기의 고유 지문, 핑거프린트라고 불리우는 지문을 확인을 하는데 생물무기의 경우에는 DNA나 RNA의 조작 여부와 생물학적 특징을, 화학무기의 경우는 화학 구조를 분석을 한 뒤 평시 이 부대가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료와 비교 확인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의 제조자와 사용자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코비드-19의 초기형 DNA 분석에도 깊이 관여를 하여 결과를 도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생물학 무기에 특화가 되어 있어서 발병 조사와 위험 평가를 하는 의학 정찰을 수행하기 위해 동물을 매개체로 하는 감염증, 주노틱과 동물에게 생기는 광견병 또는 모기, 박쥐, 설치류에 의해 퍼지는 벡터 매개 질병과 관련된 고도의 전문가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원들은 환경과학 전문장교, 미생물학자, 생화학자, 의학연구실 기술부사관, 식품검사부사관, 건강물리학 전문부사관, 예방의학 전문의사, 감염내과 전문의사, 수의병리학자, 수의미생물학자, 핵의학과 핵과학 장교, 곤충학자, 위생기술자, 생물의학 정보 관리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부여되는 임무와 성격에 따라 그때그때 해당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활동한다고 합니다. 2014년 2월부터 서아프리카의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급격히 에볼라 출혈이 퍼지면서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제1지역의학연구소의 이동식 의학실험실이 라이베리아에 전개가 돼서 에볼라의 DNA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미 국방부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미 육군 제20 화학사령부 소속의 부대이나 제44 의무여단 예하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할 때 필요시에는 미 육군 감염병연구소 소속의 전문가들과 함께 수행을 합니다. 즉 생물무기의 샘플의 채취, 분석, 확인은 제1지역의학연구소가 미 육군 감염병연구소와 함께 실시를 하며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생물무기 감염자를 치료하는 것은 제44 의무여단이 수행을 합니다.
미 육군 제44 의무여단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대로 1968년에서 70년의 베트남전, 1990년에서 91년 사이에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 2004년과 2005년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이라크에 파병이 되어서 실전을 치른 부대입니다. 한편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사령관인 강창호 준장이 지난 2022년 7월 11일 에버딘 시험장, 에버딘 프로빙 그라운드에 있는 제20 화학사령부 본부를 방문하여 안토니오 무너러 소장을 만난 것이 7월 28일 공개가 되어 본인의 관심을 끈 적이 있습니다. 육군 탄약지원사령관의 방미에 대한 당시 미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한국과 미국의 폭발물 처리 전문가인 EOD 부대원들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더 강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여 육군이 북한의 화학탄과 생물학탄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20 화학사령부 예하에는 3개의 폭발물 처리 EOD 전대가 있는데 일반 부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EOD 요원들과 달리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방사능무기, 고폭탄 제거에 특화가 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보유한 EOD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결코 과소평가하거나 희극화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일부 세력은 정치적 목적을 갖는 쇼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데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미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반미주의자이든지 간에 아니던 간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 수집력과 분석력을 갖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미국의 행정부나 정치권이 아니라 군이 한반도에서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에 공개되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 군도 적극 호응하는 것은 북한이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의도를 확인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25일 을지기간 훈련 중에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세종시 시청에 북한이 발사한 화학 탄도탄이 떨어진 것을 가정하여 육군 32사단, 세종경찰청, 세종과 조치원 소방서 등 총 11개 기관이 참가한 훈련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유독 화학전 훈련에 집중을 했던 것과 육군의 일반 탄약을 지원을 하는 그 탄약사령부 사령관이 소리소문 없이 미 육군의 핵무기와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전문으로 하는 제20 화학사령부를 방문한 것들이 이 상황에 대한 반증입니다. 북한에 대한 첩보 수준의 동향을 가지고 국가기관이나 대한민국 군과 미군이 이런 대응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없는 안보 위기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삶과 죽음, 그 선상에서 살아가는 미군의 지휘부는 물론 정치적인 판단도 하지만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게 미군 장성들의 통상적인 인식 체계와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그들의 어떤 군사적 판단을 조롱을 하고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은 각각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행동과 생각의 결과가 비극적이고 참담한 상황으로 대한민국 국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때에는 그러한 판단을 조롱하고 무시한 각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결단코 그 개인의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주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